안녕하세요. 안트기자의 밀리터리24 코리아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 시험 발사에서 비행 성능 등이 예정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기존 일정보다 무려 3년이나 앞당긴 것으로 많은 재원과 인력을 투입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극초음속 미사일 활공형을 뛰어넘어 스크램 Z 엔진형까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기존 나라들과는 다른 개발 방향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현황과 우리나라의 극초음속 개발 현황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본 극초음속 미사일 3년 개발 단축, 내년에 실전 배치. 지난 2월 7일 일본 방위성은 원거리 방위 능력에 관한 사업 진척 상황에 관해서라는 짤막한 보도자료에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은 일본이 개발 중인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부르는 공식 명칭입니다. 이 미사일은 이르면 내년에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력 등 안전보장 관련 3대 문헌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반격 능력 확보를 명시한 지 4년 만에 일본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일본 전략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 지난해 8월부터 미사일이 목표로 하는 성능을 내는지 확인하려는 4차례의 복격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8월에 한 차례, 11월에 2차례 발사가 있었고 올해 1월 25일에 4번째 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4번째 발사가 있은 지 13일 만에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조기 전력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실전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연구작업과 동시에 2023년부터는 양산에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개발사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미 2년 전부터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블록 1 버전 개발이 끝나자마자 사거리 등을 대폭 늘린 개량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 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사거리가 2000km에 이르는 블록 2A 버전을 2017년까지 개발하고 2030년에는 사거리 3000km의 블록 2B 버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현재 마하 6 수준인 블록 1의 속도를 블록 2A에서는 마하 12, 블록 2B에서는 마하 17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추형인 탄도 부분도 날렵한 글라이더형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앞서 개발한 러시아와 중국 수준으로 성능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의 극초음속 미사일 블록 1 실전 배치 시점은 2019년이었지만 일본은 배치 시점을 3년이나 앞당겼습니다. 블록 2 개발 일정도 줄줄이 앞당겼습니다. 이처럼 개발을 서두르는 건 중국이 대만 침공 예상 시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인민해방군으로 오는 201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것을 주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은 시진핑 주석 집권 3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대만 침공을 명분으로 4기 5년 연임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탄도부가 원추형인 점을 미루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나 중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동평 15 개량형에 가깝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기 단계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한 DF-17과 지르온 등의 탄도 부위가 날렵한 글라이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일본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블록 1 버전의 미사일은 길이 9에서 10m에 지름은 0.9m로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 DF-15와 비슷한 크기라고 중국 내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일본이 제시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념들을 보면 극초음속 활공체는 탄도미사일에 실려 발사가 되었다가 일정 고도에 이르면 부스터에서 분리되어 마하 5 이상 극초음속 속도로 목표물을 강하에 공격하게 됩니다. 속도가 빠른데 병칙적인 기동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 미사일을 라오딩호와 산동호 항공모함 등 중국의 대형 수송함정을 겨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념도에 그려진 표적도 라오닝호를 닮은 대형 함정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미국과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을 유격하는 80단계 유격 체계를 오는 2030년까지 공동 개발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연초에 올해 우주정거장에 발사하는 HTV-X 화물 우주선에 적외선 센서를 탑재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 초기에 탐지하는 실험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수 양면에서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3년이라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많은 R&D 예산과 인력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은 공격용 전략 무기로 일본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을 알리는 것이며, 이는 표면적으로 중국에 대항한다지만 우리나라의 전 영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전략 무기는 동일한 전략 무기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현황은 북한과 같은 활공체형보다 기술적으로 어렵고 진보한 스크럼젯 엔진을 활용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개발 중이며, 이 핵심 과제 중 엔진 부분을 현대로템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마하 10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이 필요한 초고온 세라믹 복합재 리딩 엣지, 초고온 내열 코팅, 경량구조 연소관, 냉각 외피 등 성능 실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1월 14일 2024 국방 핵심 기술 기획 성과 컨퍼런스에서 KF-11 전투기에 통합되는 극초음속 유도탄 핵심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현대로템이 핵심 과제를 맡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 1000km 이상, 탄도 중량은 300kg 이상입니다. 고도 30km에서 최대 마하5로 약 500km를 수당 비행하고, 사거리 연장을 위해 약 300km를 극초음속으로 활공하여 연료 사용량을 절감합니다. 기존에 개발 중인 하이코어와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이코어는 탐색기와 탄두가 통합되지 않아 전체 비행시간은 1분, 스크램제트 엔진의 작동 시간은 5초 수준으로 단시간 작동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에 별도의 냉각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열 교환 장치, 재생 냉각 기술을 적용해 고도 환경에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그동안 빠르고 다양한 모델이 개발이 진행 중에 있었지만, 현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로 현재로서는 일정대로만 진행되어도 다행인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더 많은 재원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 일정을 앞당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R&D 예산 보건 및 대규모 증원을 통해 다시 속도를 냈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트기자의 밀리터리 24 코리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